여러분은 혹시 플로로탄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낯설 겁니다. 폴리페놀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카카오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이런 것들은 이미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도 폴리페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태, 다시마, 미역 같은 갈조류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해양 폴리페놀 계열이 바로 플로로탄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플로로탄닌은 하나의 성분 이름처럼 들리지만 사실 하나의 단일 분자가 아닙니다. 플로로탄닌은 플로로글루시놀이라는 기본 단위가 여러 방식으로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해양 폴리페놀 성분군입니다. 쉽게 말하면 플로로탄닌은 한 명의 선수라기보다 하나의 팀입니다. 그 팀 안에는 에콜, 디에콜, 비에콜, 플로로포코퓨로에콜 같은 여러 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자들은 모두 플로로탄닌 계열에 속하지만 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플로로탄닌의 핵심입니다. 분자 구조가 다르면 몸 안에서 만나는 대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용하는 경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되는 분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로탄닌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설명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다양한 연구가 나오는가를 이해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스피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스피린은 비교적 설명이 쉬운 단일 분자 의약품입니다. 아스피린은 아스틸살리실산이라는 명확한 하나의 화합물이고 혈소판에서 COX1이라는 효소를 억제해 트롬박신, A 생성을 줄이는 기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이 성분이 이 경로를 통해 이런 작용을 한다라고 비교적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로탄닌은 다릅니다. 플로로탄닌은 단일 분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구조를 가진 해양 폴리페놀 계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총알처럼 한 지점을 강하게 때리는 방식이라기보다 여러 분자들이 여러 생물학적 경로와 연결될 가능성을 가진 성분군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플로로탄닌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됩니다. 항산화 연구가 있습니다. 염증신호 조절 연구가 있습니다. 당대사와 지방대사 연구가 있습니다. 장내 환경과 관련된 연구도 있습니다. 세포보호, 신경보호, 수면, 피부, 혈관, 간대사와 관련된 연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나 당뇨 영역에서도 플로로탄닌과 갈조류, 폴리페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암에 효과가 있다, 당뇨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암이나 당뇨 같은 분야에서 긍정적인 사례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례가 있다거나 세포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거나 동물 실험에서 가능성이 보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이 되려면 훨씬 더 까다로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어떤 분자가 핵심인가? 에콜인가? 디에콜인가? 비에콜인가? 아니면 여러 분자가 함께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가?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가? 항산화 때문인가? 염증신호 조절 때문인가? 세포 사멸 경로 때문인가? 장내미생물 변화 때문인가? 인슐린 저항성 개선 때문인가? 간대사 조절 때문인가? 어떤 용량에서 의미가 있는가? 사람에게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되는가? 특정 환자군에서만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더 넓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안전한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은 없는가? 이 모든 질문에 답해야 의약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로탄닌이 약으로 빨리 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가능성이 너무 넓고 구조가 너무 다양하고 작용 경로가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천연물 연구의 특징입니다. 단일 합성약은 하나의 분자와 하나의 주요 표적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천연물, 특히 플로로탄닌처럼 여러 분자를 포함하는 계열은 훨씬 복잡합니다. 원료가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계절에 수확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추출했는지,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성분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건강 소재로는 이런 다양성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의약품은 매번 같은 품질, 같은 함량, 같은 작용, 같은 안전성을 보여야 합니다. 즉,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감태에서 추출했습니다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플로로탄닌 분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분자들이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 배치마다 같은 품질로 만들어지는지, 사람 몸 안에서 어떻게 흡수되고 대사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흡수율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분을 먹었다고 해서 그 성분이 그대로 혈액 속으로 많이 들어가 전신을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플로로탄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감태 유래의 플로로탄닌 성분들이 경구 섭취 후 혈중에서 많이 오래 유지되지 않거나 생체 이용률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말은 플로로탄닌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플로로탄닌은 어디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혈액으로 많이 흡수되지 않아도 장 안에서 작용할 수 있는가? 장내미생물과 상호작용하는가? 몸 안에서 대사된 뒤 다른 형태로 바뀌어 작용하는가? 원래 분자가 아니라 대사산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플로로탄닌 연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밝혀진 성분이라면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시장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로탄닌은 아직 많은 부분이 연구 중입니다. 다양한 분자 구조가 있고, 다양한 작용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질환과 생리 경로에서 연구되고 있고, 아직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점이 아닙니다. 초기 시장의 특징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녹차, 카테킨도 처음부터 모두가 알던 성분이 아니었습니다. 레스베라트롤도 처음부터 대중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커큐민도 처음부터 세계적인 건강 소재로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쌓이고 대중교육이 이루어지고 제품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었습니다. 플루로탄닌도 지금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바다에서 온 폴리페놀이라는 점입니다. 육상식물 폴리페놀 시장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폴리페놀 시장은 아직 상대적으로 낯섭니다. 그 중에서도 갈조류 유래 플루로탄닌은 독특한 분자 구도와 다양한 생리활성 가능성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시장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다시 암과 당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암과 당뇨는 단순한 질환이 아닙니다. 암은 세포 증식, 세포 사멸, 염증, 산화 스트레스, 면역, 혈관 신생, 대사 변화 같은 복잡한 경로가 얽혀 있습니다. 당뇨 역시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슐린 저항성, 간 포도당 생성, 지방 대사, 염증, 산화 스트레스, 장내 미생물, 수면, 체중, 식습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일 경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복잡한 질환 영역에서 플루로탄닌 같은 다양한 분자 구조를 가진 천연물 소재가 연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분자가 하나의 버튼만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분자들이 여러 경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치료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 가치가 큰 이유는 충분합니다. 암이나 당뇨 쪽에서 긍정적인 사례와 연구가 많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학적으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분자 때문인가? 어떤 기전 때문인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재현되는가?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까지 확인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더 쌓여야 의약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로탄닌은 지금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성입니다. 다양한 분자 구조, 다양한 연구 결과, 다양한 생리활성 가능성. 또 하나는 과제입니다. 명확한 기전, 표준화, 흡수화 대사, 인체 임상, 장기 안전성.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능성만 말하면 과장이 됩니다. 과제만 말하면 비전이 사라집니다. 정확한 시각은 둘 다 보는 것입니다. 플루로탄닌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의약품 수준으로 확정하려면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식품과 건강 소재 시장에서의 기회입니다. 의약품이 되기 전에도 많은 천연물 소재들은 식품과 건강관리 시장에서 먼저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완성된 약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원료, 몸의 균형을 도울 수 있는 소재, 새로운 과학적 가능성이 있는 성분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플루로탄닌은 바로 그 영역에 있습니다. 이 소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플루로탄닌은 하나의 효과로 설명되는 성분이 아니라 다양한 분자 구조에서 다양한 가능성이 나오는 해양 폴리페놀 계열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을 놓치면 플루로탄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좋다라고만 말하면 약합니다. 암에 좋다라고만 말하면 위험합니다. 당뇨에 좋다라고만 말하면 너무 단순합니다. 진짜 설명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플루로탄닌은 다양한 분자 구조를 가진 해양 폴리페놀 계열입니다. 그 구조적 다양성 때문에 항산화, 염증, 대사, 세포 보호, 신경 보호 같은 여러 경로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암이나 당뇨 같은 복잡한 질환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사례와 연구가 있지만 아직 어떤 분자가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양성과 미완성의 영역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아직 밝혀질 것이 많고 아직 교육될 시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플루로탄닌의 핵심은 다양한 분자 구조입니다. 다양한 분자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나옵니다. 다양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암, 당뇨, 대사, 염증, 항산화, 수면, 신경보호 같은 여러 분야에서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구조 때문에 오히려 약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약품은 어떤 분자가 어떤 기전으로 어떤 용량에서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루로탄닌은 지금 단순한 유행 성분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해양 폴리페놀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시작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육상 폴리페놀 시장 다음에 바다에서 온 폴리페놀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플루로탄닌이 있습니다. 플루로탄닌은 아직 완성된 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질문이 많고 연구가 많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위대한 소재는 처음부터 대중적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고 그 다음에는 연구되었고 그 다음에는 설명되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플루로탄닌도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플루로탄닌은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다양한 분자 구조를 가진 해양 폴리페놀 계열입니다. 그 다양성이 연구를 만들고 그 연구가 가능성을 만들고 그 가능성이 시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플루로탄닌을 봐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효능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밝혀질 것이 많은 바다의 폴리페놀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의 웹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